여러분들이 이 원유 가격이 코로나 때 경기가 다 안 좋으니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뒤에는 더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지 정확히 내가 이 매크로가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어쨌든 2020년대 이렇게 떨어졌는데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셰일가스는 주로 미국에서 우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미국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생겼는데 그러면은 어떤 나라에서 미국의 우방국들이 이제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셰일가스를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노드스트림2라고 가스관에 대한 얘기예요. 갑자기 웬 가스관이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요. 독일이고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아시겠지만 원유도 나오지만 천연가스도 나오죠. 근데 이 독일이랑 러시아 사이에 관을 만들어서 천연가스를 바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걸 노드스트림이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셰일 기업이 셰일을 팔아야지 돈을 벌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우방이 사줘야 되는데 독일은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랑 더불어서 가장 큰 미국의 우방이잖아요. 근데 독일이 갑자기 러시아랑 편먹고 노드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을 건설을 해서 여기서 천연가스를 러시아한테 다이렉트로 공급을 받겠대요. 기본적으로 잠깐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얘기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도 많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죠. 근데 중국만 현재 원유를 싸게 수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러시아는 산유국인데 이 산유국에서 싸게 중국이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 천연가스나 이런 원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팔아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니까 너무 빡이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뭘 했냐면은 이 노드스트림이라는 거를 말이 안 되는 건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걸 했냐면은 트럼프가 이 NDAA라는 국방수권법에 서명을 해요. 이게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면은 조금 경제나 이런 시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걸로 가지고 얘기가 많았어요. 이것도 이 NDA에 하나 포함된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5일단으로 가져오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국방수권법에 사인을 하면서 이 노드스트림2 관련 기업에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도 우방인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움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움찔했고 그래서 노드스트림2의 공사가 지연이 되었어요. 지연이 되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또 원유단에서도 원래 제가 말했잖아요. 그 매년 회의를 오펙 플러스 회담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때도 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020년대 초반은 코로나 때문에 원유 수요가 줄어들었던 때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가격도 떨어졌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감산을 계속하면서 기존의 가격 수준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부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노드스트림 2부터 이제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이제 이 원유를 가지고 이권 다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이 차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이 사람이 사우디에 있는 빈살만 왕세자고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죠. 돈이 엄청 많다고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푸틴이에요. 이렇게 둘이 예전부터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는 이 원유를 가지고 가격에 대한 감산 얘기를 할 때
편을 먹은 적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 이전까지도 기본적으로 사우디랑 러시아는 한 편을 먹고 많이 움직였었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외국의 서방 국가에서 모든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돈을 당연히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통해서 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가가 높은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뭐 감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계속 원유 가격을 올리려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푸틴의 입장은 요랬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러시아 사우디에 있는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우디에 있는 왕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우디 왕이 나이가 엄청 많다고 해요. 거의 90이 다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도 왕권을 물려받아야 되고, 왕권을 물려받으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왕권을 물려받으려니까 돈도 필요했고, 그러려면은 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원유에 대한 공급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을 맞춰야겠죠. 거기다가 사우디에서 가장 지금 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네옴이라는 미래 도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옴이라는 미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게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면 알겠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미래 도시를 만드는 거고, 이 건설하는 자금을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 81불 정도의, 그러니까 원유 수준을 81불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빈살만 왕세자랑 푸틴이라는 사람끼리는, 푸틴 둘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축인 산유국연합체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추진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 고물가속,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겪었던 코로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 고물가 속 달러 가치가 치솟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수익 기반을 상실한 러시아 사우디 연합이 석유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우리가 원유가 떨어지고 올라가고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와 외교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사우디는 결국 편을 먹은 상태다 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은 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2022년 5월 기준으로 석유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말 그대로 세계 10대 석유 생산국의 하루 생산량은 미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우디,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러시아가 합치면 미국보다 많죠. 그러니까 이 둘이 손을 잡고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우디, 러시아가 지금 이 원유 가격을 가지고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0월 기사를 보면은 오펙 플러스 하루 20만 배럴 감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러시아랑 사우디랑 손을 잡고 감산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걸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보고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소비가 중요한 나라고, 200만 배럴을 감산하면은 유가가 당연히 또 폭등하겠죠. 유가가 폭등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소비와 경기 흐름 자체에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200만 배럴 감산을 한다는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우리랑 감산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미국이랑 적이다,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거다라고 엄청 세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 상황은 결국엔 깨갱을 전부 다 했거든요. 전부 다 깨갱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이런 유가 수준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근데 여기서 또 급등을 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온 거죠. 제가 그 투자 레터에 적어드린 거 보면은 이것도 결국엔 아까 제가 빈살만 얼굴을 띄워드리면서
왕권에 대한 왕권 공고와 그리고 네옴시티라는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사실 핵심인 거예요. 산유국들은 먹고 사는 게 기름뿐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가 여태까지에 대한 원유의 이야기고, 지금 미국이 이제 이렇게 좀 기름의 원유에 힘을 쓰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재 2017년 데이터인데 이게 2020년까지 최신화된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거긴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 순위가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셰일가스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셰일가스 기업이 사실 많이 도산을 했어요. 그 도산한 것도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러시아랑 사우디가 손잡고 200만 배럴을 감산한다고 했었죠. 200만 배럴을 감산하면 원유 가격이 올라갈 거고,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미국에 있는 셰일 기업이 도산하겠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생산 단가가 높은 셰일 기업들은 당연히 망하게 돼 있는 구조다. 더더군다나 셰일 기업들은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레버리지를 땡겨서 하기 때문에 도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크루드오일 이 임포트와 익스포트를 비교를 해보면은 2020년인가 2018년인가 그 사이를 기준으로 이제 수입과 수출이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수입 국가가 아니고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고요. 보시면은 2020년대가 되기 전 2010년에서 2020년 사이로 미국은 이제 오일이라는 거를 생산을 해서 이제 이거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에너지에 완전히 자립한 나라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에너지 독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렇게 원유를 가지고 서로 이권 다툼을 하는 게 많아질 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원유는 이런 이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길죠. 이 그냥 얘기하듯이 들으면은 그냥 편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유에 대한 얘기는 한 이 정도까지 하고, 제가